작년 한 해 동안 응급실로 실려온 60대 이상 환자들 중 3명 중 1명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병 때문도 아니었고 사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먹던 영양제였습니다. 이분들 공통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컵에 영양제부터 꺼내 드셨습니다. 비타민 하나, 혈관에 좋다는 거 하나, 지인이 좋다던 거 하나, 약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영양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쓰러졌고 어떤 분은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손상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 특별히 많이 먹은 게 아닙니다. 남들 다 먹는 만큼 건강 챙기려고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은 의사 말 듣고 먹는데 영양제는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될까? 여기서 반전 하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좋은 영양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몸이 먼저 문제입니다. 젊을 때와는 몸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양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쌓이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오래 먹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의 정확한 용량과 성분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떤 영양제가 위험한지 왜 그런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도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고 해서 안전한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를 먹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운 날 요즘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저녁이 되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피곤하고 숨을 한 번 더 크게 쉬어야 편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요즘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 잠을 덜 자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68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비타민과 오메가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 없다는 말 들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살짝 메스껍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한 번 더 필요해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나이 드니까 원래 이렇지. 이게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착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것. 하지만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아침 공복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는 습관. 그리고 결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속이 먼저 불편해졌고 혈압이 들쑥날쑥해졌고 몸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영양제를 먹고 난 뒤 몸 상태가 정말 더 좋아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먹고 계신 건가요? 여기서 반전 하나 있습니다. 몸이 힘들다고 해서 영양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몸이 이미 버거워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방식으로 멈추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지럼으로, 구토로 혹은 갑작스러운 검사 수치 변화로. 이 영상은 진단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초기에 알아차릴수록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침이나 저녁에 이상하게 몸이 달라졌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 나이에 이런 신호가 더 위험해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십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을 처리하는 속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창고 같았습니다. 뭐가 들어와도 금방 정리하고 금방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고 문이 조금씩 느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처럼 같은 양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60대 이후에는 영양제가 몸 안에 더 오래 머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나이에 더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힘들 때 영양제를 더 먹으면 회복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쌓이는 쪽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작게, 눈에 잘 안 띄게. 아침에 속이 더부룩해진다든지,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숨이 조금 얕아진다든지, 이때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원래 이런 거지. 여기서 반전 하나 있습니다. 이건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과부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영양제를 먹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겁니다. 손에 쥐고 바로 삼키지 말고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걸 먹고 내 몸이 편했는지 아니면 아무 느낌 없었는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은 조금 숨을 돌립니다. 지금은 원인을 길게 따질 때가 아닙니다. 몸이 왜 힘들어졌는지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까지는 아주 잘 따라오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행동 하나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영양제를 한꺼번에 삼킵니다. 몸에 좋으니까 빨리 챙겨야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왜 위험할까요? 아침 공복 상태의 몸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속도, 혈압, 심장 박동까지 전부 느린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은 처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이 먼저 불편해지고 어지럼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혈압이 출렁입니다. 72세 이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부엌에서 서서 영양제를 급하게 드셨습니다. 집안일 하다가 숨을 잠깐 참고 한꺼번에 삼키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싱크대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 말 것 하나, 대신 할 것 하나입니다. 아침에 영양제를 급하게 한꺼번에 먹지 마세요. 대신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 지난 뒤에 나눠서 드세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2가지 이상 삼키지 마시고 중간에 3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영양제부터 밀어넣고 계시진 않나요? 이 방법 해보시면 아십니다. 어렵지 않은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지금 이 행동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먹는 것 하나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차가운 물 한 컵 혹은 차가운 음료와 함께 영양제를 삼킵니다.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몸을 가장 먼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69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냉장고에서 꺼낸 물로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라 그런가 보다. 기분 탓이겠지. 여기서 반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영양제가 아니라 함께 먹은 차가운 음료였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것이 들어오면 위화장은 순간적으로 움츠러듭니다. 그 상태에서 영양제 성분이 들어오면 흡수는 느려지고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답답함, 메스꺼움, 가슴 불편감이 먼저 나타납니다. 피해야 할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음료와 함께 영양제 먹는 습관입니다. 대신 할 것 하나 있습니다. 부엌에 이미 있는 것만 쓰면 됩니다. 따뜻한 물 혹은 따뜻한 국물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국물 3숟갈이면 충분합니다. 미역국, 된장국, 맑은 국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먹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은 피하고 식사 후 조금 여유를 둔 다음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몸의 반응이 확 달라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짧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이 답답해질 때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건 운동일까요? 아니면 먹는 습관일까요? 정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습관입니다. 이제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루를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시니어에게는 정리된 루틴 하나가 가장 오래 갑니다. 기준은 아침과 저녁 이 두 가지만입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영양제부터 찾지 마세요. 대신 물 한 컵 마시고 가만히 30초만 앉아 계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30초 동안 몸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시고 10분 정도 지난 뒤 영양제를 드십니다. 이때 한 번에 여러 개 삼키지 마세요. 2개까지만 천천히. 이게 아침 루틴의 전부입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몸에 쌓인 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 만난 날, 밖에 다녀온 날, 유난히 피곤한 날은 영양제를 하나라도 줄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국물 3숟갈로 몸을 먼저 편하게 합니다. 그 다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영양제를 먹고 몸이 편했는지 아니면 아무 느낌 없었는지 이 질문 하나가 다음날 선택을 바꿔줍니다. 숫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30초, 영양제는 2개까지, 저녁엔 줄여도 괜찮다. 이 영상 하나로 정리가 끝난 느낌 드셔도 됩니다. 많이 바꾸지 않아도 몸은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영양제가 몸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들고 그 선택이 1년을 만들고 그게 쌓여 5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는 선택을 하면 5년 뒤에는 몸이 먼저 멈추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몸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좋은 영양제보다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꺼번에 먹는 습관은 몸에 부담을 줍니다. 차가운 음료와 함께 먹는 습관은 불편함을 키웁니다. 대신 식사 후 나눠서 따뜻하게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건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을 버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한번 보고 끝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몸이 유난히 답답한 날, 어지럼이 느껴지는 날 다시 들을 수 있게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조합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선택부터입니다.